한니발 전쟁, 로마와 카르타고의 충돌, 제2차 포에니 전쟁, 고대 지중해의 패권을 향한 두 제국의 대결. 제2차 포에니 전쟁, 흔히 한니발 전쟁으로 알려진 이 전쟁은 로마 공화정과 카르타고 제국 사이의 치열한 충돌로 고대 세계의 역사를 결정지은 가장 극적인 전쟁 중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기원전 218년부터 기원전 201년까지 무려 17년간 이어졌으며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며 고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결정짓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전쟁의 중심 인물인 한니발 바르카는 뛰어난 전략과 용기로 전쟁 초기 로마를 거의 무릎 꿇게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의 결과는 로마의 승리로 끝났고 이로 인해 로마는 지중해 세계의 무적의 패권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니발의 등장,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바르카는 카르타고의 명장 하밀카르 바르카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밀카르는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에게 패배한 후 복수를 결심하고 스페인으로 건너가 카르타고의 영토를 확장하며 군사력을 재건했습니다. 한니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스페인의 군사활동을 이어갔고 기원전 221년에는 카르타고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한니발은 젊은 시절부터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로서의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전술적인 기교를 발휘하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카르타고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로마를 굴복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그는 대담하고도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니발의 전쟁 계획은 전통적인 바다 경로를 따라 이탈리아로 진군하는 대신 알프스 산맥을 넘는 육로를 통해 로마를 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매우 위험했지만 한니발은 이를 통해 로마군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자 했습니다. 위대한 도전, 알프스를 넘다. 기원전 218년 한니발은 약 5만 명의 보병과 9천 명의 기병, 그리고 37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이끌고 스페인을 떠나 로마를 향한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군로는 오늘날의 프랑스 남부를 거쳐 알프스 산맥을 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극도로 험난하고 위험한 경로로 대규모 군대가 통과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알프스를 넘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이로 인해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알프스를 넘는 동안 한니발의 군대는 극심한 추위와 험준한 지형, 부족한 식량과 물자 공급 등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험난한 지형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전투 코끼리들 중 일부도 산을 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용기와 인내심으로 군대를 이끌었고 마침내 기원전 218년 늦가을 그의 군대는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북부 평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한니발의 이름은 전 유럽과 지중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승리, 티키누스와 트레비아 전투. 한니발의 도착 소식은 로마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로마는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 서둘러 군대를 재편성하고 한니발의 진군을 막기 위해 여러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은 로마의 군대와 지휘관들의 심리를 꿰뚫고 그들을 하나씩 격파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티키누스 강에서 벌어졌습니다. 한니발은 기병대를 이용해 로마군을 기습했고 로마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습니다. 이어서 트레비아 강 전투에서는 한니발이 로마군을 유인해 얼어붙은 강을 건너게 한 후 매복한 병사들로 공격하여 로마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이 두 전투에서의 승리는 한니발의 전략적 천재성을 증명했으며 로마는 한니발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의 승리, 칸나이 전투. 기원전 216년 한니발의 이탈리아 내 전역에서 가장 결정적인 승리는 기원전 216년에 벌어진 칸나이 전투였습니다. 로마는 한니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했고 약 8만 명의 병사들을 동원하여 한니발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은 이 전투에서도 탁월한 전략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니발은 자신의 군대를 고의로 얇게 늘어놓고 중앙에 약한 부대를 배치하여 로마군이 공격했을 때 그들을 둘러싸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전술은 쌍무진 또는 이중포위 전략으로 불리며 로마군은 공격을 계속하며 한니발의 중앙을 밀어붙였으나 그 사이 양쪽 날개에 배치된 한니발의 전개 병사들이 로마군을 포위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약 5만 명의 로마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칸나이 전투는 고대 전술사에서 가장 큰 참패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한니발의 군사 전략이 얼마나 대담하고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로마의 저항, 반격의 시작과 전세 역전, 칸나이 전투 이후 로마는 거의 붕괴 직전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로마는 한니발에게 항복하지 않고 그 대신 도시를 방어하고 더 이상의 대규모 전투를 피하며 소모전을 펼치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로마는 또한 패배를 통해 군사 전략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군대를 재조직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집정관이 된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지연 전술을 통해 한니발을 직접 대적하는 대신 그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소규모의 기습과 교란 전술로 그의 군대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니발은 로마 주변을 돌아다니며 여러 도시를 점령하려 했으나 로마의 강력한 저항과 반격에 부딪혀 더 이상의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로마는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카르타고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한니발이 북아프리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한니발의 군대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보급품과 병력 보충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 전투, 자마 전투와 전쟁의 종결, 기원전 202년, 계속. 기원전 202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와 한니발 바르카는 북아프리카의 자마 평원에서 마지막으로 맞붙었습니다. 이 전투는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최종 결전으로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투였습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전술을 깊이 연구하고 그가 자주 사용하는 전투 코끼리를 무력화할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전투 당일 한니발은 80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앞세워 로마군을 기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키피오는 군대의 열을 넓게 배치해 코끼리들이 전진할 때 병사들 사이의 통로를 통해 그대로 통과하게 했습니다. 또한 로마군은 전투 코끼리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나팔 소리와 같은 소음을 이용했습니다. 코끼리들은 혼란에 빠져 오히려 카르타고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한니발은 여전히 그의 전개 보병과 기병으로 전투를 이어가려 했지만 스키피오는 그의 군대를 재빠르게 재편성하여 한니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한니발의 중앙 보병은 로마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후퇴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스키피오의 기병대는 한니발의 측면과 후방을 공략하여 카르타고군을 포위했습니다. 결국 카르타고군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한니발은 전투에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의 끝과 그 여파, 자마 전투의 패배로 카르타고는 항복을 선언했고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에 대해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카르타고는 모든 해외 영토를 로마에 양도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카르타고는 군대를 거의 해산해야 했고 로마의 허락 없이 전쟁을 벌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니발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 카르타고로 돌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로마에 의해 위험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압력으로 결국 카르타고를 떠나 여러 다른 나라로 도망쳤고 끝내 기원전 183년경 로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독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한니발 전쟁의 유산, 제2차 포에니 전쟁, 즉 한니발 전쟁은 고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는 이 전쟁을 통해 지중해의 패권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강력한 군사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서부 지중해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로마가 후에 유럽,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아시아에 걸친 광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반면 카르타고는 전쟁의 패배로 인해 그 위상이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인해 카르타고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크게 약화되었으며 로마의 그늘 아래에서 제한된 자치를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기원전 146년에 일어난 제3차 포에니 전쟁에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유적은 지중해 무역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니발 전쟁은 군사 전략과 전술 면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니발은 그의 뛰어난 전술적 통찰력과 기발한 전투 전략으로 후대의 수많은 군사 전략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칸나이 전투에서 보여준 그의 이중 포위 전략은 오늘날까지도 전쟁사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는 한니발과의 전쟁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는 새로운 군사 전술과 조직을 개발하고 기존의 약점을 보완하며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화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을 통해 로마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단결력과 끈기를 배웠고
이는 이후 로마가 세계사에 남긴 유산과 그 영향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니발 전쟁은 로마와 카르타고라는 두 고대 제국 간의 치열한 충돌이었으며 그 결과는 지중해 세계의 역사적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한니발의 도전과 패배는 로마의 패권 확립을 이끌었고 이는 서구 세계의 역사와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한니발의 전략적 천재성과 로마의 끈질긴 저항은 역사적 연구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인간의 야망과 용기, 그리고 역사적 변화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